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머리 위로 찬액채를 부었습니다. 하얀 우유가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흘러내렸습니다.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준혁이 우유팩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주변 학생들도 키득거렸어요. 하은이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만해! 시골에서 온 주제에 여기서 건방지게구네. 준혁이 하은이의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너희가 뭔데 나한테 이래? 하은이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뭐? 이제 본색을 드러내네. 준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난뱅이 주제에 무슨 선수야. 너 같은 애가 우리 학교에 있는 게 창피해. 그리고는 준혁이 하은이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년간 몸에 익힌 반사신경이 작동했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잠시 얼어붙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도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여고생 하은이의 참교육 현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뜬 하은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빛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서울의 풍경이 아직도 낯설기만 했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광주의 넓은 들판과 정다운 이웃들이 있던 곳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차갑고 높은 건물들만 가득한 이곳에 있었습니다. 하은아, 밥 먹고 가야지. 엄마의 목소리에 하은이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딸을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엄마, 괜찮아요. 저 잘 다녀올게요. 하은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의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서울로 도망치듯 올라온 지 한 달. 작은 반지하 방에서 새 생활을 시작한 가족에게는 모든 것이 힘들었어요. 명성고등학교 교문 앞에 선 하은이의 마음이 쿵쿵 뛰었습니다. 강남 8학군의 명문고, 전국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아이들이 다닌다는 학교였죠. 하은이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건 오직 유도특기생 장학생 자격 때문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고급 외제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며 하은이는 움츠러들었어요. 자신의 낡은 운동화와 엄마가 밤새 수선한 교복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전학생이구나. 2학년 3반이면 저쪽 계단으로 올라가면 돼. 교문에서 만난 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었지만 하은이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인사했습니다. 전라도 사투리가 튀어나올까봐 입을 열기가 무서웠죠.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30명 남짓한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은이에게 쏠렸습니다.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에서 함께 공부할 김하은 학생이에요. 광주에서 왔고 유도를 아주 잘한답니다.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담임 정은미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소개했지만 학생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특히 교실 뒤쪽에 앉은 한 남학생의 시선이 유독 날카로웠죠.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자 교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와, 사투리 대박이다. 진짜 시골에서 왔나봐. 하은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꽉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조용. 최준혁, 박민수, 무례한 거 아니니? 정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최준혁이라 불린 남학생은 비웃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은이는 창가 쪽 빈자리로 걸어가며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였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주변 학생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복도 낡았네. 진짜 가난한가 봐. 유도? 왜 운동하는 애가 우리 학교에 와? 점심시간이 되자 하은이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 싸준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죠. 하지만 주변에서
비싼 도시락을 시켜 먹는 친구들을 보니 선뜻 뚜껑을 열기가 망설여졌어요. 어머, 김치 냄새. 누군가의 말에 하은이는 도시락 뚜껑을 다시 닫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눈물을 꾹 삼켰어요. 결국 하은이는 도시락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혼자 있는 게 더 편했죠.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광주의 친구들이 그리워졌습니다. 거기서 혼자 뭐해?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하은이가 돌아보니 같은 반 여학생이 서 있었어요. 이수진이라고 자기소개를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냥 여기가 조용해서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먹을래? 나도 사실 시끄러운 거 싫어해서. 수진이의 말에 하은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다가와 준 친구였으니까요. 방과 후 하은이는 유도장으로 향했습니다. 학교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장이었지만 하은이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죠. 하은아, 왔구나. 오늘 컨디션은 어때? 강태수 관장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하은이는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관장님. 오늘도 열심히 할게요. 도복으로 갈아입고 매트 위에 선 순간 하은이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하은이의 사투리를 비웃지 않았고 낡은 운동화를 흉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는 곳이었죠. 다음 달 전국체전 준비 잘 되고 있지? 너라면 충분히 금메달 딸 수 있어. 임현우 코치님의 격려에 하은이는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네. 꼭 좋은 성적 거둘게요. 2시간의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은이는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직도 쓰라렸지만 유도장에서의 시간이 그 상처를 조금은 달래주었어요. 참자, 나는 여기 놀러 온 게 아니야. 하은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광주에서 전국 챔피언이었던 자신이 서울에서도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죠. 비록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전학생이지만 언젠가는 실력으로 인정받을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은아, 학교는 어땠니? 좋았어요. 친구도 생겼어요. 하은이는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밝게 대답했습니다. 엄마의 지친 얼굴을 보니 자신의 힘든 일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죠. 그날 밤 하은이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서울 생활 첫날, 생각보다 힘들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나는 강하니까.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본 하은이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날이 될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죠. 전학 온 지 2주가 지났지만 하은이의 학교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최준혁과 그의 무리들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죠. 아침 등교 시간, 하은이가 교실에 들어서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자신의 책상으로 다가가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교과서들이 우유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 하은아, 우유 쏟았구나? 준혁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처럼 박민수와 다른 친구들이 둘러싸고 있었죠. 내가 쏟은 게 아니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전라도 사투리 또 나왔네. 야, 여기 서울이야. 표준어 좀 써. 민수가 큰 소리로 놀리자 교실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하은이는 젖은 교과서를 들고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휴지로 닦아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글씨가 번져서 알아볼 수도 없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울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점심시간, 하은이는 여전히 옥상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수진이가 가끔 찾아와 주었지만 오늘은 오지 않았어요.
어제 준혁이 수진이에게 뭐라고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김하은이랑 친하게 지내면 너도 똑같이 될 줄 알아. 준혁의 협박에 수진이도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는 더욱 외로워졌어요. 체육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배구 수업이었는데 아무도 하은이를 팀에 넣어주지 않았죠. 선생님, 저희 팀은 이미 꽉 찼어요. 우리도요. 홀수라서 한 명 빠져야 해요. 결국 하은이는 벤치에 앉아 구경만 해야 했습니다. 체육 선생님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게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이 하은이 쪽으로 날아왔습니다.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공을 받았는데 준혁이 달려와 공을 빼앗았어요. 네가 왜 만져? 벤치에 앉아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면서 준혁은 일부러 하은이의 얼굴 근처로 공을 세게 던졌습니다. 간신히 피했지만 귀가 윙윙거렸어요. 수업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온 하은이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물함이 열려 있었고 안에는 쓰레기가 가득했어요. 바나나 껍질, 우유팩, 과자 봉지까지. 더러워. 지나가던 여학생들이 코를 막으며 피해갔습니다. 하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쓰레기를 치웠어요. 손에서 끈적끈적한 느낌이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누군가 하은이의 머리 위로 찬 액체를 부었습니다. 우유였습니다. 하얀 우유가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흘러내렸습니다.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준혁이 빈 우유팩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주변 학생들도 키득거렸어요. 순간 하은이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준혁을 때려 눕히고 싶었죠. 하지만 하은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여기서 폭력을 쓰면 자신만 나쁜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최준혁,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정은미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 목격한 것 같았죠. 선생님, 진짜 실수였어요. 그렇지. 얘들아? 준혁이 능청스럽게 대답했고 주변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하은이에게 다가왔어요. 하은아, 보건실 가서 씻고 와. 선생님이 체육복 가져다 줄게. 하은이는 고개만 끄덕이고 보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우유가 목 뒤로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차갑고 끈적거렸죠. 보건실에서 머리를 감고 체육복으로 갈아입은 하은이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울지 않으려고 애썼는데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걸까? 하은이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난하고 시골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방과 후 유도장에 도착한 하은이를 본 강태수 관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은아, 오늘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관장님. 그냥 피곤해서요. 하은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도장에서까지 학교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오늘은 가볍게 하자. 기본기 위주로만. 훈련을 시작하자 하은이의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낙법을 하고 맺히기를 연습하며 스트레스가 조금씩 풀렸어요. 특히 업어치기를 할 때는 준혁의 얼굴이 떠올라 더욱 힘이 들어갔죠. 하은아, 너무 세게 하지 마. 상대가 다칠 수 있어. 임연우 코치님의 지적에 하은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집중했나 봐요. 그래도 실력은 늘고 있어. 전국체전까지 한 달 남았는데 이대로만 하면 충분해. 코치님이 칭찬해 하은이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하은이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수진이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하은아, 오늘 미안해. 내가 겁쟁이야. 준혁이가 무서워서 정말 미안해. 하은이는 답장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수진이를 이해하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왔니? 오늘은 좀 일찍 왔네. 네, 엄마, 도와드릴게요. 하은이는 엄마 옆에 앉아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딸의 축축한 머리를 보며 물었어요. 머리가 왜 젖었니? 유도장에서 운동 많이 했구나. 예. 하은이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걱정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 하은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참기만 해야 하는지, 정말 이게 옳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참자.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면 달라질 거야. 하은이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수진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겁쟁이처럼 준혁의 협박에 못 이겨 친구를 외면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방 안은 어두웠지만 핸드폰 화면에 불빛이 수진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에 잠도 오지 않았어요. 하은이는 어떤 아이일까? 정말 유도를 잘한다고 했는데 수진은 호기심에 인터넷 검색창에 김하은 유도라고 입력했습니다. 검색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왜인지 떨렸어요. 그리고 나타난 검색 결과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작년 전국 청소년 유도 선수권 대회 여자부 금메달 김하은. 화면에 뜬 제목을 보고 수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동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파란 도복을 입은 하은이가 나타났어요. 학교에서 보던 소심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강인한 눈빛으로 상대를 압도하고 있었죠. 매트 위에선 하은이의 자세는 곧고 단단했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수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은이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유연하면서도 강력했어요. 상대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더니 순식간에 상대의 도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완벽한 업어치기가 펼쳐졌어요. 상대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가 매트에 떨어졌습니다. 한판, 심판의 우렁찬 외침과 함께 하은이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시상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태극기를 들어올리는 모습에 수진도 코끝이 찡해졌어요. 화면 속 하은이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댓글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국가대표 유망주다. 저 나이에 저 실력이면 올림픽도 가능. 광주의 자랑 김하은 선수 응원합니다. 천재 유도 소녀 미래가 기대됩니다. 수지는 다른 기사들도 찾아봤습니다. 하은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유도를 시작해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작년에는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제대회에도 출전했다고 했습니다. 한 인터뷰 영상에서는 하은이가 직접 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유도는 제 삶의 전부예요. 힘든 훈련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건 유도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화면 속 하은이의 목소리는 밝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보는 작은 목소리와는 너무나 달랐죠. 이런 대단한 선수가 왜 우리 학교에? 궁금증이 생긴 수지는 더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사 하나를 발견했어요. 광주 유도신동 김하은 명성고 특기생으로 전학. 기사를 읽어보니 하은이가 유도 특기생 전형으로 명성고에 입학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는 조건이었죠. 기사에는 하은이의 가족이
서울로 이사하게 된 사정도 간략히 언급되어 있었어요.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동안 하은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조용히 지내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우리한테 그런 대우를 받았구나.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도 방관자였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실에는 하은이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하은이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죠. 하은아, 수진이 다가가자 하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살짝 부어 있는 걸 보니 어제도 힘든 하루를 보낸 것 같았죠. 어제 정말 미안했어. 나 정말 겁쟁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이는 잠시 수진을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이해해. 하은이의 담담한 대답에 수진은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 뒤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숨어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 다 봤어. 유도 대회 영상. 순간 하은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 밝혀진 것 같은 당황스러움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그건 그냥 과거 일이야. 하은이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과거 일이 아니잖아. 너 국가대표 유망주라며? 왜 숨겼어? 수진이 물었지만 하은이는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한참 후에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고 싶었어. 시골에서 온 전학생이라고 무시당하는 것보다 유도 선수라고 더 이상하게 볼까봐. 하은이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하은이의 차가운 손을 잡았어요.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네 편이 될게. 정말로. 그때 교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두 사람이 놀라서 돌아봤어요. 준혁과 민수, 그리고 몇 명의 친구들이 들어왔죠. 준혁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묘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이, 김하은. 준혁이 하은이의 책상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어요.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치는 소리가 교실에 울렸습니다. 들었어. 내가 유도 선수라며? 금메달도 땄다고? 하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책을 꽉 잡았어요. 수진이 놀라서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인터넷에 다 나오더라. 국가대표 유망주? 웃기지 마. 준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질투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운동이나 하는 애가 공부하는 애들 사이에 끼어서 뭘 하겠다는 거야? 준혁의 말에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머리는 근육으로 차 있을 텐데 공부는 할 수 있겠어? 교실에 하나둘 들어오던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의 정체가 순식간에 퍼진 것 같았습니다. 유도 선수라니. 그래서 혼자 다녔구나. 폭력적일 것 같아. 무서워. 진짜? 대박이다. 완전 의외야. 속삭이는 소리들이 하은이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수백 개의 바늘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것이 이런 식으로 알려지다니. 준혁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은이는 의자를 뒤로 밀며 거리를 두려 했지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야, 혹시 우리 때리려고 참고 있었어? 무서운데? 비웃는 말투였지만
준혁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은이가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자 오히려 위협을 느낀 것 같았어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날카로웠죠. 아니야, 조심해. 폭력적인 애랑은 친구하기 싫거든.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준혁이 주변을 둘러보며 동의를 구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을 남기고 준혁은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를 향한 시선은 계속 날카로웠죠.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았어요.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이 하은이를 구경하듯 쳐다봤습니다. 마치 동물원의 동물을 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어요. 어떤 학생들은 대놓고 사진을 찍기도 했죠. 제 유도 선수래. 진짜 무서워 보이지 않아? 시골에서 운동만 하다 왔나 봐. 국가대표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대? 점심시간 하은이는 견딜 수 없어서 옥상으로 도망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었어요. 수진이 따라왔지만 하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죠. 오후가 되자 소문은 더욱 과장되어 퍼졌습니다. 김하은이 광주에서 애들 때려서 전학 왔대. 유도로 사람 다치게 한 적도 있대. 그래서 혼자 다니는 거구나. 국가대표인데 왜 여기 온 거야?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 터무니없는 소문들이었지만 학생들은 믿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가 지나가면 피하는 학생들도 생겼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벽에 붙어서 지나가기를 기다렸죠. 방과 후 유도장에 도착한 하은이는 탈의실 구석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이 자랑스러워했던 유도가 이렇게 약점이 될 줄은 몰랐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은아? 무슨 일이야? 임연우 코치가 우는 하은이를 발견하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하은이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었어요. 코치님, 저 유도 그만둘까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코치님의 놀란 목소리에 하은이는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하은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코치님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하은이 옆에 앉아 어깨를 토닥여 주었죠. 하은아, 남들이 뭐라고 하든 너는 자랑스러운 선수야. 유도는 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야. 잊지 마. 코치님의 따뜻한 말에 하은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하은이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모든 게 밝혀졌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하지만 코치님 말씀이 맞다. 유도는 내 자랑이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다. 아프지만 견딜 거다. 펜을 내려놓은 하은이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죠. 창밖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은이도 언젠가는 저렇게 빛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체육대회를 일주일 앞둔 월요일 아침, 학교는 여느 때보다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각 반마다 응원 연습과 경기 준비로 바빴죠. 복도에는 응원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하은이에게는 그저 견뎌야 할 또 다른 일주일일 뿐이었습니다. 교실에서는 체육부장인 민수가 큰 소리로 지시하고 있었어요. 자, 오늘은 배구공이랑 줄넘기 가져와야 돼. 김하은, 민수가 갑자기 하은이를 불렀습니다. 목소리에는 명령조가 가득했죠. 김하은, 체육 준비물 창고에서 가져와. 주변 학생들은 아무도 돕겠다고 나서지 않았어요. 모두가 하은이를 피하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은이는 묵묵히 일어났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쓰라렸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죠. 체육관 뒤편에 있는 창고로 가는 길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창고는 본관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서 평소에도 으스스한 분위기였죠. 낡은 철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배구공을 찾느라 손을 더듬거리고 있을 때였어요. 철컥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돌아보니 준혁과 민수 그리고 다른 남학생 4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험악했어요. 창고 안으로 들어온 6명의 그림자가 하은이를 둘러쌌습니다. 유일한 전구가 흔들리며 으스스한 빛을 만들어냈죠. 준혁이 비웃으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비틀어져 있었어요. 하은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이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뭐 하려고 그래? 하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출구는 그들이 막고 있었고 창고 안은 좁았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죠. 내가 대단한 유도 선수라며? 한번 보여줘봐. 민수가 하은이를 둘러싸며 말했습니다. 6명의 남학생들이 점점 좁혀왔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몰아가는 늑대무리 같았죠. 그만해. 선생님한테 말할 거야. 하은이가 뒤로 물러났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 등에 닿았어요.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 같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아무도 안 와. 소리 질러도 안 들려. 준혁의 말에 다른 학생들이 킥킥거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창고 안에 메아리 쳤어요. 시골에서 온 주제에 여기서 건방지게 굴어? 준혁이 하은이의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하은이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어깨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가 널 가만 놔둔 게 고마운 줄 알아야지. 박성호라는 학생이 하은이의 가방을 발로 찼습니다. 가방이 멀리 날아가며 내용물이 쏟아졌어요. 교과서와 필기구들이 먼지 가득한 바닥에 나뒹굴었죠. 순간 하은이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어요. 너희가 뭔데 나한테 이래? 하은이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였죠.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준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 눈짓을 했어요. 가난뱅이 주제에 무슨 선수야? 너 같은 애가 우리 학교에 있는 게 창피해. 준혁이 하은이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수년간 몸에 익힌 반사신경이 작동했습니다. 준혁의 팔을 잡아 몸을 돌렸어요. 허리를 축으로 회전하며 준혁을 어깨 너머로 던졌습니다. 완벽한 업어치기였어요. 준혁의 몸이 포물선을 그리며 공중에 떴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준혁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으악! 준혁의 비명이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잠시 얼어붙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쓰러진 준혁과 하은이를 번갈아 봤죠. 2년이 민수가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휘둘렀지만 하은이는 가볍게 몸을 틀어 피했어요. 그리고 민수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밭다리 걸기였죠. 민수도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같이 덤벼. 박성호가 소리치자 나머지 학생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의 움직임은 무르르듯 자연스러웠어요. 세 번째 학생이 뒤에서 하은이를 잡으려 했지만 하은이는 몸을 낮추고 어깨로 받아쳤습니다. 그 학생은 균형을 잃고 쓰러졌어요. 네 번째 학생은 하은이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하은이가 팔을 빼며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비명과 함께 그 학생도 무릎을 꿇었어요. 5번째 학생이 발로 차려고 했지만 하은이는 다리를 잡아 당겼습니다. 중심을 잃은 학생이 뒤로 넘어졌죠. 마지막 남은 학생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어요. 저리 가, 괴물. 하은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지만 그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아이들은 신음하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허리를 잡고 끙끙거렸고 민수는 무릎을 붙잡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창고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 눈앞이 광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남학생 6명과 가운데 서 있는 하은이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죠. 이게 무슨... 선생님, 김하은이 우리를 갑자기... 준혁이 아픈 척하며 거짓말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창고 밖에서 여러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짓말하지 마. 우리가 다 봤어. 수진이가 다른 학생들과 함께 뛰어왔습니다.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함께였어요. 체육 시간에 하은이가 없어진 걸 이상하게 여긴 수진이가 친구들과 함께 찾아온 것이었죠. 저 애들이 먼저 하은이를 창고로 끌고 갔어요. 맞아요. 일부러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하은이가 먼저 때린 게 아니에요. 방어한 거예요. 학생들이 앞다투어 증언했습니다. 그동안 준혁의 횡포를 보고도 말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용기를 낸 것이죠. CCTV도 있어요. 체육관 입구에 있는 거 확인해 보세요. 한 학생이 외쳤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은미 선생님도 소동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모두 교장실로 가요. 지금 당장. 선생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준혁 일당은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하은이도 따라가려 했지만 정 선생님이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하은아, 너는 먼저 보건실부터 가자. 다쳤니? 아니요. 전 괜찮아요. 하은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학교에서 유도 기술을 쓴 것이 옳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다리에 힘이 빠졌죠. 보건실로 가는 길에 학생들이 복도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이전과 달랐어요. 두려움이 아닌 존경과 놀라움이 담겨 있었죠. 대박, 진짜 멋있었어. 6명을 혼자서 그동안 얼마나 참았을까. 수진이가 하은이 옆으로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제 더 이상 참지 마.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교장실에서는 이미 CCTV 확인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준혁 일당이 하은이를 창고로 유인하고 둘러싸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준혁이 먼저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정당방위입니다. 김하은 학생은 자신을 지킨 것뿐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준혁, 박민수 외 4명 학교폭력 가해자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학교에서 일어났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빠진 것이었죠. 부모님께 알려질 생각을 하니 다리가 떨렸어요. 그날 저녁 하은이는 유도장에서 강태수 관장님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관장님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힘든 상황이었구나. 하지만 넌 옳은 일을 했어. 관장님이 하은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어요. 유도는 자신과 남을 지키는 무술이야. 내가 오늘 보여준 것이 바로 진정한 유도 정신이다.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숨지 마. 내가 누군지 당당하게 보여줘. 하은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의 일로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하은이는 썼습니다. 오늘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내가 가진 힘으로 나를 지켰다. 두려웠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내 모습으로 살아갈 시작. 일주일 후 교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린 날이었죠. 준혁과 그의 부모님 그리고 다른 가해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CCTV 영상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이번 사건은 명백한 학교 폭력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교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혁의 아버지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으니까요. 최준혁 외 5명은 2주 정학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교생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준혁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벌가의 아들이 이런 처벌을 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는 듯했죠. 김하은 학생은 정당방위였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참고 견딘 것에 대해 학교가 사과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이긴 것 같으면서도 씁쓸했죠. 징계위원회가 끝난 후 준혁의 아버지가 하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김하은 학생, 우리 아들이 정말 미안하네. 내가 대신 사과하겠네. 깊게 고개를 숙이는 어른의 모습에 하은이는 당황했어요. 준혁도 아버지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체육대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에 운동장은 학생들이 열기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죠. 이번에는 우리 학교의 자랑스러운 학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학년 3반 김하은 학생입니다. 교감 선생님의 소개에 하은이가 운동장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흰색 도복을 입은 모습이 늠름했어요. 전교생의 시선이 하은이에게 집중되었죠. 김하은 학생은 작년 전국 청소년 유도 선수권 대회 금메달리스트이자 청소년 국가대표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은이는 마이크를 받아 들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유도를 자랑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학생이고 싶었거든요. 운동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하은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자신이 가진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걸요. 유도는 단순한 격투기가 아니에요.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긴다는 정신이 담긴 무도입니다. 하은이가 무대 위에 준비된 매트로 걸어갔습니다. 유도부 후배들이 시범 파트너로 나왔어요. 첫 번째 시범은 낙법이었습니다. 하은이가 공중으로 몸을 던지며 완벽한 낙법을 보여주자 학생들이 숨을 죽였어요. 이어서 매치기 기술들이 펼쳐졌습니다. 업어치기, 허리 우리기, 발목 받치기. 하은이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힘이 아닌 기술로 작은 체구로도 큰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유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와 극기예요. 상대를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범을 마친 하은이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준혁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 그동안 많이 참았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참는 것도 강함이라고 배웠어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것이 보였어요. 시범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체육대회가 끝난 후 준혁이
하은이를 찾아왔습니다. 정학을 마치고 돌아온 그의 얼굴은 이전과 달랐어요. 김하은, 아니, 하은아, 정말 미안해. 준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너가 무서웠어. 시골에서 왔다고 무시했지만 사실은 너가 가진 걸 가지지 못한 내가 초라했거든. 하은이는 조용히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군지. 내가 정말 못났었어. 준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악수였습니다. 한 달 후 전국체전이 열렸습니다. 하은이는 명성고교복을 입고 경기장에 들어섰어요. 관중석에는 반 친구들이 응원을 왔습니다. 수진이를 비롯해 준혁까지도 있었죠. 김하은, 파이팅. 친구들의 응원 소리에 하은이는 힘이 났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결승전은 치열했습니다. 상대는 장년준 우승자였죠. 하지만 하은이는 침착했어요. 그동안의 모든 경험이 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하은이의 안뜰다리 후리기가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한판 김하은 선수 우승. 심판의 선언과 함께 경기장이 들썩였습니다. 하은이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에 올랐어요. 태극기가 올라가는 순간 관중석의 친구들이 열광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 정문에는 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축, 김하은 학생 전국체전 유도 금메달. 등교하는 하은이를 학생들이 박수로 맞이했어요. 더 이상 시골에서 온 전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명성고의 자랑스러운 학생이었죠. 하은아, 축하해. 수진이가 달려와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교실에 들어서니 책상 위에 꽃다발과 축하 카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혁이 쑥스럽게 다가왔어요. 축하해. 앞으로는 진짜 친구로 지내자. 고마워. 하은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어요. 수업 시간 정은미 선생님이 하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반에 이런 훌륭한 학생이 있어서 자랑스러워요. 하은이는 실력뿐만 아니라 인품도 훌륭한 학생이에요. 하은이의 얼굴이 빨개졌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이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이제 나는 진정한 명성고 학생이 되었다. 지역도 빈부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모든 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도시도 하은이에게는 낯설지 않았어요. 여기가 바로 하은이의 새로운 집이었으니까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어린 나이지만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모습에 감동이 있고 유쾌함이 느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